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오래 기억나는 사람도, 가장 오래 잊히지 않는 상처도, 가장 오래 마음에 남겨지는 사랑도 대부분 가족에게서 온다는 사실을요. 좋았던 순간도, 서운했던 일도, 미워했던 기억도, 시간이 가고 나서야 그게 다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오늘은 한 가족의 세월 속에서 익어간 사랑과 오해, 후회와 용서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작은 식탁에서 시작된 이야기. 우리 집 식탁은 참 작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서로의 그릇이 닿고, 눈을 들면 부모님의 표정이 바로 보이던 거리. 어머니는 늘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챙기느라 말이죠.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형과 나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식탁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힘으로 그 온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형제 사이를 스치고 지나간 작은 바람. 형은 늘 참고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울고 먼저 떼를 쓰는 아이였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저 아이는 마음이 여렸어. 늘 걱정하셨습니다. 형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은 너무 잘 압니다. 어릴 때 스친 작은 바람이 세월 속에서 천천히 길게 자라나는 법이더군요. 그 바람이 훗날 우리 사이를 멀게 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어 있던 마음.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 적고 웃음도 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지만 나이 들어 바라보니 아버지는 그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던 그 손, 말없이 챙겨주던 그 행동, 말없이 넘어가던 아픔들, 그 모든 것이 말 대신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멈춰버린 시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던 날,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가늘어 보였습니다. 손을 잡았더니 온기가 희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혼자 두지 마라. 그 사람 속은 여린데 표현을 못해. 그 말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남겨두고 겨울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식탁의 빈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말없이 울던 자리였습니다. 남은 사람들 더 멀어지다.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형은 가정과 일을 오가며 책임이라는 무게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갔고, 저는 허전함을 메우지 못해 늘 집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가족의 중심이 사라지니 우리는 마치 사방으로 흩어지는 별들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색해졌고, 함께 있는 시간도 불편해졌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쩐지 쓸쓸해졌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형과 나 뒤늦게 터져버린 마음. 어느 늦은 밤, 형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참아왔던 말들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늘 어머니만 바라봤지. 나는 늘 뒤에 있었어. 항상. 그 말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저도 터져버렸죠. 형은 뭐든지 잘했잖아. 난 항상 형이 부러웠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항상 형을 믿고 있었고, 형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누가 날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 그 말에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가 수십 년 만에 한꺼번에 터져 나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알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외로웠던 것임을. 아버지의 작아진 뒷모습, 그리고 첫 진심. 어느 날, 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데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해 3번이나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강하던 사람의 약해진 순간은 가슴을 찢어 놓더군요. 그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늙은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을 거다. 아버지가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며 눈시울을 붉힌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다. 그 말 한마디는 수십 년 묵은 돌덩이를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던 해, 형과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 혼자 먼저 보내서 미안하다. 그 말에 형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버지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못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강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을 잃고 세월의 무게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서로 말보다 울음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세월 뒤에 남는 것들. 아버지의 마지막 몇 해는 우리 세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던 시간. 아버지는 마지막 날 형과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면 안 된다. 엄마가 원하던 게 그거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의 나머지 길을 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형과 나는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릴 때의 우리, 어머니의 웃음, 아버지의 묵묵함, 그때는 몰랐던 마음들.
세월 끝자락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당신 마음에도 불빛 하나 켜지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지나온 길과도 닮았을지 모릅니다. 부모님과의 오해, 형제와의 서운함, 말하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세월을 지나면 눈물과 함께 따뜻함으로 남는 법입니다. 가족은 때늦은 사랑이라도 사랑이고 늦은 용서라도 용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작은 상자 하나를 조용히 열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세월에도 부드러운 불빛 하나가 은은히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말년 오디오북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